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4월 11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참 불안하게 출발했죠. 오늘 새벽에 열렸던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죠. 특히 미국의 3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6월에서 9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 또 국내적으로도 보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여기서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급락 출발을 했죠. 특히 오늘 시장은 옵션만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좀 심하게 출렁거린 양상을 보였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은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한 1조 이상 대량을 출회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 투자가들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소화를 하면서 참 다행스럽게 오늘 거래시장은 강세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약세로 마감을 했죠. 특히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나타난 특징은 이와 같이 미국 증시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하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선방을 했죠. 특히 자동차하고 반도체 관련주는 금년도 1분기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이 전개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제가 보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선,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피부 미용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원자력 관련주가 좀 많이 빠졌죠. 그럼 원자력 관련주를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 최근 현대차 증권에서 타이거 세븐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반도체 관련 중에 주가가 급등할 타이거 세븐이라는 종목이라는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타이거 세븐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피부 미용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피부 미용기기라는 것이 참 장비가 다양해가지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피부 미용기기는 크게 보면은요, 피부 미용기기. 그 다음에 우리가 RF 같은 경우는 고주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피부를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HIFU라고 그러죠. 하이프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피부 미용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RF 고주파 피부 미용기구는 보면은 피부가 얕고 노화된 피부에 주로 우리 피부 관리를 하는 거답니다. 그 다음에 하이프 초음파 피부 미용기구는 우리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은 피부를 관리하는 피부 미용기기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피부 미용기를 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피부 미용기기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피부 미용기기 업체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한 6개 업체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크레시스, JCC 메디칼, 온텍, 비올, 이르다, 하이로닉 같은 종목이 우리나라 지금 피부 미용기기 업체들이 상장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된 종목이 SPR인가요?
그런 종목이 이제 가정용, 홈 뷰티 관련주로 지금 상장을 했죠. 이게 지금 피부 미용기기로 상장된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신한증권의 그 산업보고서를 가지고 오늘 제가 방송을 주로 해드린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피부 미용기기들 올해 이제 퍼하고 매출을 좀 지금 전망들을 해놨더라고요. 올해 매출을 보면은 상당히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뭐 원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올해 650억 정도, 프레시스 같은 경우는 크레시스 같은 경우는 1150억 정도. 그 다음에 JCC 메디칼, 그 다음에 비올 이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죠. 올해 이제 이 기업들의 그 퍼를 예상퍼를 보니까 이제 원택이 17배 정도, 그 다음에 크레시스가 24배 정도, 그 다음에 JCC 메디칼이 17배 정도, 비올이 20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미용기기 업체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올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 지금도 이제 퍼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런 산업보고서를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기기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얘들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최근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하락세를 보였죠. 그 하락세를 보인 이유가 이제 가장 첫 번째 보이자 하락 요인을 보인 이유가 실적이 약간 둔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죠. 특히 지난해 3분기에 실적 발표 후 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죠. 우리 국내 피부 미용기 업체들이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죠. 그래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소모품, 우리가 피부 미용기가 있으면 소모품이 있죠. 그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역성장할 것이다.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올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 해외 기업들을 소송을 하면서 이 소송에 따라서 영업에 타격을 받지 않냐, 그런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피부 미용기 관련주들이 작년 그러니까 4분기부터 계속 빠졌다는 얘기죠. 비올이 이제 JCC 메디칼, 이루다, 그 다음에 누트로닉 같이 국내 업체들하고 해외 업체에 의해서 소송을 걸었죠. 자기들의 기술을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루다하고는 이제 합의가 거의 끝나는 것 같고 JCC 메디칼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소송 문제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여같이 피부 미용기기들이 빠진 이유는 여같이 비올이 우리나라 피부 미용기 업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약세를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루다하고는 금년 3월에 합의를 했답니다. 비올이 제한 나머지 11개 업체하고도 지금 합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야기가 마무리 단계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기기 업체들이 최근 상승한 이유를 보면은 최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소모품 매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오리 소송을 제기한 그 소송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합의가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피부 미용기기 업체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최근 비올이 금년 3월에 중국에서 피부 미용기 장비 허가를 취득했다는 이유가 또 상승세로 작용을 하고 있고, 금년도 해외 장비 배출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 배출이 증가를 하면서 금년도에 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피부 미용기 업체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 미용기 업체들 가장 유망종으로
이제 보면은 신한증권에서는 온택을 잡았더라고요. 온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중저가, 그다음에 고주파 기반의 장비 선도업체라 그럽니다. 아까 제가 온택을 말했죠. 온택은 금년도 예상 퍼가 한 17배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온택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얘기죠. 비침습 고주파 수술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놨는데 저는 정확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피부 표피층에다가 고주파 에너지를 조사해 콜라겐을 촉진시켜서 피부 결을 개선시키고 리프팅 효과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고주파 비침습 시술이라 그런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미용기 업체들은 과연 이제 실적이 얼마나 잘 발췌해주는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피부 미용기 업체들이 거의 진출을 했죠. 향후 내가 보면 중국하고 이제 브라질 쪽에 얼마나 진출해서 선방을 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피부 미용기기 시장은 미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브라질이 두 번째로 크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이 피부 미용기 업체들은 브라질하고 중국에서 얼마나 성공을 하냐가 그 회사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택도 이와 같이 다양한 피부 미용기기들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금년도 이제 해외 매출도 급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외 매출이 온택 같은 경우는 1346억으로 한 74% 증가할 것이다. 태국 시장도 진출을 하고, 러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쪽에 성장이 나오고, 자, 올해 세계 피부 미용기기 시장 2인 브라질과 3인 중국에도 승인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올해 꾸준한 매출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온택 같은 것도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랐죠. 장기간 좀 소외된 다음에 온택 같은 경우가 주가가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한 30% 정도 올랐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대량으로 소환되고 있죠. 제가 보면은 이 종목도 지금 최근 거래량이 눌림목 조정후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보면은 온택 같은 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피부 미용기기 업체 중에서 가장 유망 종목으로 온택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비올이라는 종목도 있죠. 비올도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브라질 쪽에 매출이 시작됐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새로운 그 미용기기 실버 매스를 지금 중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금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더라고요. 금년도 매출은 비올 같은 경우도 610억, 46%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318억 정도로 41% 정도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특히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소송에 따라서 소송의 이제 이김에 따라서 로열티와 합의금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합의금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송의 결과는 4월 말에 예비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올 9월에 최종 판결이 나온답니다. 그럼 모든 업체들하고 11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랬죠. 연내 합의가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비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피부 미용기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지금 승소를 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합의금을 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좀 급등을 했죠. 최근에 20일 이동평선가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제 비올도 최근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 그다음에 크레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이제 의료기기를 장비를 가지고 있죠. 얘도 초음파, 그다음에 고주파 다양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부과, 성형외과에 판매를 하고 있죠. 얘들의 대표적인 작품은 수링크라 그러죠. 수링크고 최근에 신제품인 볼 루머를 출시를 했답니다. 이것이 또
올해 기대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금년도에 이제 해외 쪽에 장비하고 소모품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 매출이 급증한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장비를 팔 때 무상으로 그 소모품을 주는 것 같아요. 카트리지 같은 것을. 그 카트리지라는 거죠. 남들이 쓴 걸 한번 다른 사람이 쓰게 하기는 좀 거북스럽죠. 도저히 불가능하죠. 이성적으로도요. 그래서 처음에 공짜로 줬던 카트리지를 이제 유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트리지 이제 매출이 또 급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장비와 소모품 고생산이 유지가 되고, 크레시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0%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올해 실적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크레시스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얘도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있죠.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20일간 조정받고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JCC 메디칼이 있죠. JCC 메디칼도 다양한 미용기기, 그러니까 피부 미용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초음파,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 레이저 이런 미용기기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얘는 주 제품이 포텐자죠. 포텐자요. 그러면서 엄청난 매출을 이뤘고, 그 다음에 얘들도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작년 4월에 신제품 덴서티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답니다. 얘가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런데 올해 금년 3월에 JCC 메디칼은 400억 정도 차입금을 가지고 자회사를 설립했네요. 이 차입금을 가지고 해외 M&A를 지금 고려 중이고, 그다음에 아까 비올에게서 소송을 당했다 그랬죠. 소송 비용 같은 거,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 광고비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제이시스 케미칼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죠. 매출도 22%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도 제가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주가가 급등한 후 약간 조정이 이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제이시스 케미칼도 바닥권에 좀 상승을 하고 최근 조정을 보인 후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얘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피부 미용기기 업체들이 이제 하이로닉, 이루다가 있는데 얘들은 후발주입니다. 하이로닉이나 이루다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은 한번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 있는 종목은 이 4개 종목 중에 한번 관심 가지고 매매하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온텍이라는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비올, 그 다음에 크레시스, 그 다음에 보면은 JCC 메디칼 같은 경우도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이제 뭐 홈 뷰티, 가정에서 우리가 직접 피부 미용을 관리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 SPR이라는 종목도 있죠. SPR 같은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최근 보유수 물량이 계속 출회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내가 보면은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동국제약도 최근 홈 뷰티 쪽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지금은 이 종목들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종목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쩔까. APR이구나. SPI가 아니라 APR이죠. APR도 오늘 모처럼 말해 좀 강하게 올랐죠. 최근 보호수 매수가 계속 풀리면서 APR도 오늘은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얘도 이제 보호수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어쩔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기능성 화장품 관련 중에서 최근 파마 리서치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더라고요.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마디처스도 오늘도 강했죠. 얘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얘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4개 종목이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가 오늘 많이 빠졌죠. 원전 관련주가 많이 빠진 이유는 그거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이란 그런 야당이 승리를 할 것이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많이 빠졌죠. 오늘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오는데 여소야대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당이 원전 산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혹시 방해가 되지 않냐? 예. 원전 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가? 그런 우려감이 좀 작았죠.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오늘 원전 관련주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9일 날이죠. 총선 전날 빠졌고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너무 걱정할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요. 원전 관련주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 신문 보신 분들 아시죠? 오늘 신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산업부 장관이 이제 오늘 미국을 방문했다는 얘기죠. 미국을 방문한 목적이 이제 2가지 목적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죠. 오늘 간 이유는 이제 미국의 상무부 장관을 만나러 갔죠. 상무부 장관을 만나러 간 이유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4월 15일 날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그러니까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죠. 삼성전자 반도체 지원금 발표 예정인데 한국 기업에 대한 최대한 많이 배려해주라 그런 여러 가지 협의 차원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보조금 협의하기 위해서 상무부 장관을 만나러 갔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죠. 에너지부 장관을 또 만난다 그러죠.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최근 미국의 에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 간에 원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산업부 장관이 가가지고 이 원전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산업부 장관이 가가지고 이 소송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경우는 원전 관련 쪽에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는 제가 보면은 이제 총선 전까지 제 11차 정기본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정기본이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조만간 정기본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그랬죠. 미국 증시에서 최근 원전 관련주 오늘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원전 관련주 다 강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오늘 아침에요. 그렇게 원전 관련주가 미국에서 상당히 강하고 최근 글로벌 국가들이 그렇게 여러 국가들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 글로벌 트렌드가 원전 산업을 다시 이제 원전 발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거역을 할 수 없겠죠. 이게 원전 관련주 오늘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이 문제를 소송 문제를 좀 해결하면 주가 날아갈 거고 또 11차 정기본 발표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매도는 아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좀 잘 버티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지난주였고 그러네요. 4월 9일 날이죠. 4월 9일 날 현대차증권에서 타이거 7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 중에 주가가 좀 많이 갈 만한 종목 7개 종목을 좀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린 종목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한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현대차증권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신중해가지고 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유망 종목 7개 종목을 추천을 했겠죠. 그 종목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차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차트까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종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차트를 보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미반도체는 인공지능, HBM 최대 수요주라는 얘기죠. 최근에 한미반도체 오너가 계속 주식을 매수를 하죠. 보면은 이번 주 초반에 20억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너가 계속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안 빠지죠. 오늘도 한미반도체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죠.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을 여러분들 사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한번 홀딩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현대차증권에서 가장 타이거 세븐 1번 일곱 개 종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한미반도체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이 세븐이 여기서 여러분들 세븐을 선정을 했냐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M7이라 그래가지고 대형주 7개가 계속 미국 시장을 주도했죠. 일본 시장도 최근에 사상 최고치로 경신할 때 사무라이 세븐이라 그래가지고 7개 종목이 일본 증시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타이거 세븐이라는 종목이 주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현대차증권에서 7개 종목을 소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한 종목이 DIT라는 종목이죠. 얘도 이제 A4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얼링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죠. 앞으로 이 장비가 3D DRAM하고 3D 낸드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기 때문에 DIT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광 장비 관련주라 볼 수 있겠죠. SNS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노광 공정에 블랙마스크하고 펠리크를 생산하죠. 블랙마스크는 여기다가 이제 회로를 그려가지고 A4에다가 이제 그 반사시켜가지고 그 회로가 A4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블랭크 마스크다. 이 블랭크 마스크는 한 개당 3억에서 5억까지 엄청나게 고가 제품이죠. 이 고가 제품을 SNS텍이 개발하고 있죠. 그다음에 펠리클을 또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펠리클은 마스크를 보호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이제 공정이 미시화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에 생산이 늘어나면 SNS 같은 경우도 수요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아직 이제 이 SNS 같은 경우는 이 블랙마스크나 펠리클을 아직 양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양산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는 포센살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니노고 참 좋은 종목이죠. 참 좋은 종목이죠. 니노공업도 테스트 핀과 소켓 만드는 업체죠. 얘는 영업익률이 40% 이상 나오는 대단한 회사죠. 니노공업은요. 이 테스트 핀과 소켓 수요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니노공업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고요. 가온칩스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가온칩스는 디자인하우스죠. 우리나라 디자인하우스는 4개가 있죠. 가온칩스, AD 테크놀리즈, 코아시아, 에이징랜드가 있죠. 에이징랜드는 대만 TSMC 디자인하우스고, 가온칩스하고 AD 테크놀리즈, 코아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죠. 오늘은 이제 가온칩스보다는 AD 테크놀리지가 상당히 강했더라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선단 공정에 최적화된 디자인하우스라는 얘기죠. 최근 일본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에서 2나노, 삼성전자 2나노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그 디자인하우스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가온칩스로 보시면 될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또 소개를 했더라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대표적인 IP 기업이다. IP 반도체 기업이라는 얘기죠. IP 반도체 기업이란 뭐냐? IP가 뭡니까? 지식재산권이죠. 지식재산권. 반도체를 어떻게 블랙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계화시켜 놨다는 얘기죠. 그 체계화시켜 놓은 IP를 가지고 그 IP를 가지고 여러 반도체 업체들에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이제 노열티를 받는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이와 같이 이제 IP 기업은 파운드리 업체들, 그 다음에 펠리스 업체들,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노열티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기술료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업체들이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IP 기업은 세 개 기업이 있죠. 같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죠. 그 다음에 칩스앤미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보면 이제 오픈엣지하고 퀄리타스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같이 오픈엣지나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것도 주가 가치는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죠. 지금은 내가 보면은 이 오픈엣지나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것도 한번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종목으로는 HPSP를 이제 일곱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작년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특히 이제 이 종목이 각광을 받은 이유는 그죠. 지금까지 어링 장비들이 고온, 그러니까 온도를 가지고 그 A4 결함 같은 것을 여러 가지 그 결함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개선시켰죠. 근데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고온이 아니라 고압이죠. 압력으로 가지고 이같이 얼링 장비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의 이제 효율성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이 고압 얼링 장비가 다양한 반도체 소재 쪽에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입증이 됐죠. 그러면서 HP, SP 같은 경우는 이 고압 얼링 장비 세계 1위 업체죠.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고압 얼링 장비가 여러 가지 공정과 여러 가지 소재 쪽에 상당히 많이 적용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곱 번째 종목으로 선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곱 개 종목은 제가 차트를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제 종목들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쳐보시고 최근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종목 있으면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좀 그렇게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계속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저 개인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